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드립니다. 세충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 방조, 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력을 추구하고 과시했던 승리,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삐뚤어진 영웅심리에 취해 있었던 정준영 씨, 그리고 연예 권력을 통해 공권력까지도 조롱했던 최종훈 씨. 자, 이 세 연예인이 가고 싶었던 서로 다른 신세계. 결국 그 종착점은 구치소행이 되는 건 아닌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 순간입니다. 법원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정준영 씨의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는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법원에 출석해서 잠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이사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의 성실에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혐의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국정에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까? 2016년 증거인멸 우려 의혹도 받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영장실질 심사 이미 끝났군요. 제가 조금 전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끝나고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마지막에 조금 울먹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울먹이는 이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다. 이제 변호사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웠을까요? 당황도 스럽고, 글쎄요, 저도 사실 저 심정이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네. 뭐 반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엄청난 후회와 겁이 있을 거예요. 네. 누가 봐도 본인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잘 물론 아직 뭐 영장이 발부 여부 결정된 건 아닌데 일단 본인이 범죄사를 다 자백을 했거든요. 네. 모든 걸 다투지 않고 법원의 처분에다 달게 받겠습니다는 얘기는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네. 얼마나 겁나겠어요. 무섭죠. 가본 적이 없는데 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저 눈물은 뭐 반성도 조금은 있겠지만 아마 후회와 겁, 두려움에 저는 눈물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변호사인데 예전에 2016년도 첫 번째 몰카 사건 때 변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경찰에 내는 의견서에다가 복구 불가가 아닌데도 저 이거 그 휴대사설업체에서 복구 불가라고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써서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견서 허위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경찰은 이건 이제 사문서 위조를 벗던 것 같아요. 사문서 위조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죄고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증거인멸로 해서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변협 차원에서 징계는 진행될 겁니다. 뭐 그건 별개로 어쨌든 변호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는데 정준영 씨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정준영 씨는 도와줄 의군도 없고 사면 초과에 빠진 거죠. 자, 잠시 후에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구속 여부가 이 승리 게이트 경찰 수사가 이제 중간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문호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정준영 씨의 영장마저 기각이 된다면 수사는 대충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정준영 씨 영장은 기각될 수가 없고 아, 그래요? 정준영 씨 영장이 기각돼서 수사 잘했어 이렇게 박수 칠 수도 없는 거. 왜? 워낙 확실한 워낙 증거가 있기 확실하니까. 때문에. 왜냐면 본인도 자백하고 네. 거기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도 많아요. 그래서 네. 저건 영장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와 합의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네. 피해자 1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안 들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영장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수사의 성패는 제가 봤을 때는 유모 대표입니다. 아, 그 유리홀딩스 대표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수사의 성패를 저는 좌우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봐요. 자, 승리 게이트를 향한 경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의 승리는 돌연 모든 것은 허풍이었고 장난이었다. 이러면서 바보 전략을 내놓았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말했을 뿐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지난 2017년 팔라완의 진실은 승리의 말과 조금 다릅니다.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2년 전 12월 승리는 필리핀 섬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저희 뉴스탑10이 보도했을 때도 또는 다른 매체가 보도했을 때도 성매매는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접대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카카오톡 대화방의 내용이 나와서 의혹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진술이 확인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와 별개로 2017년도 12월에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섬을 통째로 빌려서 한 6억 원을 들였다고 하죠. 생일 파티를 진행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각종 뭐 재력가들, 연예계 인사들을 초대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성매매가 있었다. 이런 증언을 지금 경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상황이 지금과는 달라지겠죠. 네. 자, 그런데 6억이나 들었다는 그 생일 파티의 손님들의 특징을 보면 이 승리가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VIP 손님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게스트, 좋은 게스트, 물 좋은 게스트라고 표현했던 손님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여성들이나 모델 출신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김태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BF와 게스트 중에서 본인한테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투자자죠. 그죠? 대만 투자자, 유명인들. 주로 이제 한국 사람보다 동남아 쪽에 이제 워낙 빅뱅과 승리 인기가 많다 보니까 동남아 쪽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을 본인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VIP를 모십니다. 근데 그 파티를 할 때 VIP끼리 있으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VIP와 본인들의 호스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게스트인 손님들.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은 사실은 참 게스트라고 돼 있는데 차마 제가 방송에서 참 표현하기 참 부적절한 단어가 저는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VIP와 자기 호스트들을 도와서 파티를 재밌게 이끌어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게스트로 명명해서 뭐 유흥업소 여성이라든지 뭐 국내와 대만의 뭐 모델이 이런 사람들 초대한 것도 아니겠어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도 진술만으로는 성매매 혐의 밝히기 힘들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되려면 네. 저기 이제 리스트 확보했다는 유흥업소 여성을 지금 뭐 소환한 참고인 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와서 제가 그때 팔라완 가가지고 승리한테 얼마 받고 누구랑 몇 월 며칠 몇 시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진술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진술 하겠냐고요. 현실적으로. 왜? 그거 하는 순간 본인도 성매매 여성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진술만 가지고 다른 보강주가 없이 과연 가능할까? 아하. 예를 들어서 그 성매매 대상으로 제가 지목됐다 합시다. 그럼 제가 검찰 나가서 내가 돈 줬다는 증거 있냐? 대부분 헌금했을 테니까. 네. 우리는 그냥 좋아서 관계를 가진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성매매 입증이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매매 사범 대부분 현행범인 거죠. 자, 승리와 정준영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 그 배경, 역시 공권력과의 유착 관계가 있죠. 자, 윤 총경과 관계가 없었다면 최종훈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단 변화 없으세요? 정tat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장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랑 관계 없습니다. 자, 저렇게 관계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던 최종훈 씨.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 보도 무마가 아니라 아예 적발 자체를 무마하려고 뇌물을 주려는 시도까지 했었다는 내용이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경찰관,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줄 테니까 적발 사실 무마해달라고 200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모르고 그런 일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또 그렇죠. 진술이 나오니까 또 인정을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 계속 문제가 되면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증거 나오면 그때만 조금씩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직도 숨겨놓고 있겠습니까? 네. 경찰관이 거절해서 결국 단속 경찰관한테 그게 안 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실이 보도가 되면 이제 연예인으로서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윤총경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 카톡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물론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야 되고 확실히 검찰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수갑도 차보고 경찰 앞에서 도망도 가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 무슨 형이 돈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자기 사비로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또 하나 여기도 나오지 않았지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대형 기업사가 마치 그것들을 뒤를 봐주는 것처럼 얘기한 정황도 카톡 대화방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거 못 막아준 어떤 한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 기획사는 그 가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하. 기획사가 그 정도 일을 못하면서 뭘 하느냐. 그 말은 결국 최종원 씨나 여기에 나와 있는 카톡 대화방에 들어있는 이 연예인들은 문제가 돼도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잘못된 학습된 경험 때문에 네. 자기들이 하는 범죄 행위가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왜? 뒤에서 기획사가 봐주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문제를 무마시키는 일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사가 도와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찰 유착이죠. 그게 없으면 기획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 경찰이 승리 게이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와중에 또 다른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세청 조사 4국이 움직였습니다. 자, 조사 4국이라고 하면요. 악명 높은 마피아 두목, 이른바 대부 알카포네도 몰락하게 만들었던 이 탈세 혐의, 이 혐의를 조사하는 곳이 바로 조사 4국입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 씨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아니, 국세청 조사 4국이 움직였다 그러면 다들 벌벌 떤다면서요? 그렇죠. 기업의 저승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세청의 뭐 중수부 그렇게까지 대검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금 관련된 조사가 아니라 이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네. 예전에 최순실 게이트도 그랬고 이명박 다스 그런 조사도 이 조사 사국에서 했거든요. 그럼 조사 사국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양현석 대표나 YG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시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장부를 영치하고요. 국세청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셀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이고 네. 현재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브 시그널이라고 이제 양현석 대표가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것도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일반 사업장으로 일반 영업장으로 신고해놓고 클럽 영업을 하게 되면 아하. 세금을 탈세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카톡방에서 함께 만들었던 멍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업체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YG의 이제 양현석 대표나 일가가 일정 부분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춰내고 또 네.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심지어 이 국세청 조사 4국 직원들은 신분을 감춘 채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흡사 국정원 직원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주로 대기업을 타겟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 국세청 조사 4국이 중견기업 규모인 YG 엔터테인먼트를 향한 데에는 국세청과의 유착 의혹이 또 한몫을 했습니다.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 방조, 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이재명 차장, 예. 사실 경찰 유착은 카톡방에 대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직 국세청하고 유착 얘기는 나오진 않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딱 유착 기관으로 경찰과 국세청을 딱 찍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아레나를 포함해서 많은 클럽들이 거의 뭐 수천억 대의 탈세를 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면서 결국 국세청의 비호 없이는 과이런 탈세가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이제 너무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국세청 조사 사국도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유착 의혹이 없지만 결국은 국세청과의 비호가 없었으면 그런 클럽들이 그 많은 돈을 이제 빼돌릴 수 없었거니와 또 지금 이제 승리가 뭐 몽키 뮤지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일반 영업점으로 신고를 하고 이제 불법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세청이 어느 정도 비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당국이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의혹도 없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세청을 언급했을 리는 없다. 뭔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양현석 대표 역시 유흥업소를 변칙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최순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에 나서던 조사 사국이 홍대,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는 홍대 클럽 탈세 의혹 때문에 100명이나 투입해서 조사를 한다. 조수임 부장. 네. 이건 뭔가 큰 사건의 뒤를 캐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이 투입됐다는 것 그 자체 이것만으로도 승리 게이트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인가 이걸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파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또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 이 수사를 명운을 걸고 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명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을 투입했다는 거는 이거 외에 뭔가 숨겨진 것이 많이 보고가 됐을 거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까지 언급했던 이번 버닝썬 사태, 과연 조사 사국이 어떤 추가적인 혐의와 내용들을 밝혀낼지 지켜보겠습니다.